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온 최준현 변호사님의 노동상담소. 오늘도 최준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말고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해야죠.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준현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라움에서 이렇게 판도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께 시청하고 계시는 건 법무법인 라움에서 진행하는 라움 법률 TV입니다. 계속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어쩌면 여성분들이 가장 좀 이렇게 싫어하는 남성분들을 위한 좀 시간을 가져보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오나 보네요. 제가 추억을 떠올리다 보면 저도 이제 뭐 변호사 되기 전에 뭐 아르바이트도 했을 건데, 항상 뭐 예비군 훈련 할 때 사장님께서 그때 이제 돈을 제대로 안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당연히 뭐 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진정이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는 국가를 위해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임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자들이 일을 안 했다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초반에 받았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좀 예비군 훈련을 받았을 때 좀 이게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향토 예비군 설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서 이제 예비군 훈련 받는 분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는 규정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뭐 근무 재직 중인 자가 그 예비군 훈련을 위해서 이제 시간을 비워서 훈련을 받으면, 그때도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을 지급하라는 게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으로 만약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새로운 일이네요. 무조건 돈 받아야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민방위가 또 있잖아요. 향토 예비군 말고 이 민방위 때도 이렇게 동일하게 뭐 근로시간을 좀 인정받거나 이렇게 동일한 어떻게 요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민방위도 다른 겁니까? 우리가 남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예비군이 조금 더 힘드니까 안 줘도 되지 않냐, 민방위 같은 경우에도. 근데 우리가 같은 논리로 생각한다면, 이게 예비군이나 민방위나 마찬가지로 이것이 자기의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을 위해서 근무한 뭐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기의 이제 어쨌든 간에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국가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국가에서 사실상 이를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비군이든지 민방위든지 간에 특별법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그 근로자의 훈련으로 인해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을 지급하는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비군이든지 향토 예비군이 뭐 민방위든지 간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궁금한 것 중 하나가,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근로시간에 이렇게 일을 하게 돼도 그 근로시간 인정을 받게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이 아닐 때 있잖아요. 회사에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뭐 예비군 같은 경우는 뭐 새벽에 뭐 아침에 일찍 뭐 모여라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혹시 이렇게 근로시간 외에 또는 이제 이렇게 휴일이나 회사 휴일 이럴 때도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근로시간으로 만약에 인정받게 되면 원래 회사에서 돈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에 일을 하면 돈을 받으니까요. 근데 이럴 때도 그러면은 이 근로시간 외 또는 이 휴일 중에 훈련을 하게 될 경우, 이것도 뭐 회사에 신청해가지고 따로 뭐 근로시간이라고 돈을 받을 수 있거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참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휴일을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훈련 자체 그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본다면 네. 만약에 휴일에 만약에 훈련을 받았다. 그러면 휴일에는 우리가 휴일 수당까지 이제 붙거든요. 예. 근로기준법상에. 그러면 되게 혜택이 많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 시간 외에 휴일이나 아니면 일과 시간 뭐 9시에서 6시 이후에 뭐 야간에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근로 시간에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 예,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좀 억울해서 야간에 예비군 훈련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어쨌든 간에 주간에 좀 받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최대한 일할 때 훈련을 받아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예비군 훈련 또는 이제 향토 예비군 훈련일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지정해서 나오는데 네. 이런 날들을 그러면은 뭐 추가 연차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특히 연차로 대차야 하는 경우도 왜냐면 연차 때도 실제로 급여를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추가 연차처럼 연차로 대체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아예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보낸다거나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것도 혹시나 가능한가요? 이게 제가 참 많이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이제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해서 차라리 연차에서 만약에 15일에 근로자가 15일에 연차가 주어진다고 하면 15일에서 하루를 차감하면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업주들이 그 훈련, 그 예비군 훈련의 민방위 훈련 그 시간을 연차를 사용하도록 했고 그리고 연차에서 차감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법에서 이 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랑 동일하게 이제 임금을 주라고 했으면 이 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연차로 만약 대체한다고 하면 이거는 법에 완전 반하는 거고 근로자의 권익을 이제 사실상 이제 뭐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까지도 사업장에서 만약에 근로자가 이제 예비군 훈련 갔다고 해가지고 연차에서 차감하는 행위를 한다. 이때는 상황을 보시고 사용자에게 먼저 이제 조곤조곤 한번 말씀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되게 노동청에 신고가 빠른 겁니까? 변호사님 찾아오는 게 빠른 겁니까? 노동청도 가는 것도 중요한데 뭐 저한테 오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드리겠죠. 예. 네. 하여튼 뭐 사업주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좀 되는 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법을 몰라서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 저도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좀 많이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업주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근로자분들도 이 얘기를 듣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해가지고 처벌받지 않는 좀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조국의 많은 청년분들 이거 꼭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상담해주신 최준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주제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